부엌 시계의 초침이 건조하게 울렸다. 나는 식탁 끝에 앉아 손가락을 꼭 쥔 채 남편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서로에게 쏟아낸 말들이 아직도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씁쓸하고 무거웠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몸을 던졌고 텔레비전 화면만 푸르게 깜빡였다. 그 불빛이 마치 둘 사이의 마지막 불씨까지도 차갑게 삼켜버리는 듯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 속으로 중얼거린 말이 입술을 간지렸지만 실제로 내뱉을 용기는 없었다. 그 대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옷장 문을 여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손이 주저하지 않았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집안의 침묵을 갈라놓았다. 현관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 가는 거야.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발끝은 이미 신발을 찾아 들어가고 있었다. 문을 열자 한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오래 묵은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운 공기였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더 잘 쉬어지는 것 같았다. 택시를 잡아 타고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나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부산행 야간버스 예매창이 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국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 짧은 클릭 소리가 한 장의 문을 닫고 또 다른 문을 여는 신호처럼 들렸다. 버스터미널은 밤이라 더 어둡고 더 넓게 느껴졌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로 사람들이 흘러가고 바퀴가 바닥을 미는 소리가 반복되었다. 나는 혼자 서서 안내 표지판을 바라보았다. 부산행 22시 출발 문득 마음 한 곳이 스르르 내려앉았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오가던 고향이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도망치듯 향하는 장소, 쉬고 싶은 곳, 그리고 어쩌면 다시 태어나고 싶은 곳. 버스에 올라 28번 좌석에 몸을 묻자 엉덩이가 닿는 감촉만으로도 긴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실내등이 하나둘 꺼지고 두세 명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창가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오늘만큼은 그냥 잠들고 싶다. 그러나 그 소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옆자리에 누군가 천천히 다가와 앉는 기척이 들렸다. 동작 하나하나가 묵직하고 조용했다. 나는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얼굴선, 약간 거칠지만 어디선가 외로움이 배어있는 눈빛.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짧게 스쳐 지나간 것은 두려움도 아니고 호감도 아니었다. 단지 설명할 수 없는 경계와 호기심이 묶인 묘한 감각. 나는 애써 시선을 돌리고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밤길의 가로등이 길게 늘어지며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자 엔진의 진동이 등받이 너머로 전달되었다. 몸이 흔들리자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오늘은 그냥 눈 감자.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살며시 눈꺼풀을 내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금세 또 다른 감각이 찾아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였다. 나는 반쯤 잠에 빠져 있다가 허벅지 쪽에서 이상한 감촉이 스치는 순간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꿈인가 싶어 몸을 조금만 움직였지만 그 부드럽고도 교묘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심장이 한 박자 크게 흔들렸다. 설마 실수겠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손끝은 마치 의도를 숨기려는 듯 조심스럽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지 않기 위해 입술을 꾹 깨물었다. 옆자리의 남자, 휘준이라 부르면 어울릴 듯한 얼굴선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앞을 향하고 있었다. 버스 실내의 희미한 파란 조명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는 더 위험한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지금 뭐 하세요? 휘준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손을 조심스럽게 거두었다. 그 잠깐의 정적은 오히려 더 불편했다. 버스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차체를 따라 길게 흘렀다. 앞좌석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코를 골았다. 다시 몸을 정리하려던 순간 담요 아래로 미세한 압력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란의 호흡이 가늘게 흔들렸다. 제발 그만하세요. 말은 작았지만 떨림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휘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란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낮은 열기가 가라앉은 듯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 매달려 오래 잔향을 남겼다. 란은 빠르게 시선을 창가로 돌렸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이 마치 그녀의 혼란한 생각을 빠르게 밀어내는 것 같았다. 이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데 몸은 긴장과 두려움 사이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휘준의 손이 다시 담요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란은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붙잡았다. 다른 사람들 있어요. 제발요. 휘준은 짧게 숨을 들이켰고 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가볍게 포개었다.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위험했지만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란은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창밖의 어둠만 가만히 바라보았다. 버스 안은 고요했고 오직 두 사람 사이의 공기만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란은 자신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버스는 여전히 어둠을 뚫고 달렸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좌석을 통해 전달될 때마다 란의 몸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휘준의 손은 한동안 멈춰 있었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창밖을 바라보았고 나는 그런 그의 헝간을 눈길 한번 훔쳐보았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그의 얼굴선을 스쳤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무서움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의 잔재 같은 따스함.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온기를 잊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까? 버스 뒤편에서 누군가 이어폰을 빼며 기침을 했다. 그 작은 소리에도 란은 화들짝 몸을 움찔했다. 휘준은 그 반응에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러는 걸까? 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잠시 후 담요 아래로 다시 온기가 느껴졌다. 이번엔 훨씬 조심스러웠다. 마치 허락을 기다리듯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라는 손끝을 움켜쥐었지만 결국 그 움직임을 막지 않았다. 이건 잘못이야. 입안에서만 맴돌던 말은 끝내 소리로 나오지 못했다. 휘준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그의 어깨가 살짝 스치자 그 짧은 접촉이 전류처럼 퍼졌다. 나는 창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을 죽였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하나둘 이어져 긴 선을 만들었다. 그 빛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점점 현실감을 잃어갔다. 그 순간 버스 안의 어둠은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휘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냥 잠시만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들렸다. 란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을 감는 것이 도망치는 것보다 쉬웠다. 휘준의 손길이 더 깊숙이 다가올 때 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버스의 흔들림이 마치 그 두근거림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듯했다. 담요 아래서 조용히 이어지는 움직임,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누군가 조금만 고개를 돌려봤다면 모든 게 들켜버릴 것 같았다. 안 돼요. 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휘준은 멈추지 않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한마디에 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분명 두려워야 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마치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더 깊은 넷으로 그녀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휘준의 손끝이 허벅지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란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그 떨림을 견뎠다. 버스는 긴 고속도로를 따라 달렸고 바람 소리가 차체를 스쳤다. 어두운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얼굴 속에서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을 보았다. 휘준은 그녀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였다. 그의 어깨가 닿자 란의 숨결이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둘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다. 엔진의 소리, 불빛의 리듬, 그리고 그의 숨결.
모든 것이 한데 섞여 어딘가 멀리로 흘러가는 듯했다. 이건 꿈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보려 했지만 가슴속의 떨림은 현실보다 더 생생했다. 휘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과 함께 담요 아래의 세계는 완전히 닫힌 공간이 되었다. 라는 눈을 꼭 감았다. 입을 막으며 들킬까 두려워 작은 숨소리조차 삼켰다. 그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엔진 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고 바깥의 불빛은 하나둘 줄어들었다. 라는 눈을 꼭 감은 채 숨을 죽였다. 담요 속의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심장은 귓가에서 뛰는 듯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벗어나려는 힘이 생기지 않았다. 휘준의 손끝이 천천히 멈췄다. 그 순간 버스 안의 정적이 마치 깨끗한 유리처럼 얇고 투명하게 느껴졌다. 라는 손끝으로 담요를 꼭 쥐었다. 어떤 감정이었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수치심과 해방감, 불안과 이상한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다. 휘준이 아주 낮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다정해서 나는 놀랐다.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그는 그걸로 충분하다는 듯 다시 앞으로 몸을 돌렸다. 버스는 다시 조용히 달렸다. 사람들은 깊이 잠든 듯했고 작은 코고는 소리만 가끔 들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검은 유리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달아올라 있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그 순간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 공기의 냄새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냄새는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만큼 익숙했다. 정류장 안내음이 들리자 승객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켰다. 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다. 지퍼가 잘 잠기지 않아 허둥대자 휘준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손길은 짧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내렸다. 휘준이 마지막으로 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밤이었길 바랍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각자의 길로 걸어 나갔다. 새벽의 부산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뜨거웠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이 떠오르자 란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번지고 바람 속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밤 나는 자신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가 뺨을 스쳤다. 나는 터미널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바닷바람에 섞인 짠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오랜만에 고향 부산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다. 손에 쥔 가방끈이 미세하게 떨렸다. 밤새 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파도처럼 되살아났다. 그 어둠, 그 침묵, 그리고 낯선 손길. 잊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스스로 되뇌며 터미널을 벗어났다. 길거리에는 아침장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찐빵 냄새와 갓 내린 커피 향이 뒤섞인 새벽의 풍경은 평온했지만 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로등 아래로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친정집은 그리 멀지 않았다. 걸음을 재촉하면 금방 닿을 거리였지만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무언가를 뒤로 두고 온 사람처럼, 혹은 돌아가기 두려운 사람처럼. 작은 골목을 지나던 중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문을 열자 은은한 음악과 따뜻한 공기가 맞이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잔이 내려지는 소리,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까지도 머릿속은 여전히 흐릿했다. 여기서 다시 뵙네요.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휘준이 서 있었다. 하얀 셔츠 위로 코트를 걸친 그는 전날 밤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이었다.
순간 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우연이네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휘주는 짧게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다. 이 넓은 도시에서 이렇게 마주치다니 참 이상하죠. 나는 말없이 커피잔을 손에 쥐었다. 김이 얼굴을 스치며 사라졌다. 어제의 일, 잊고 싶었던 그 순간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묘한 호기심이 더 컸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휘주는 잔을 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김이 그의 안경 위로 살짝 번졌다. 나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지만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은 꿈 같았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휘주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꿈 같았다는 건 후회한다는 뜻인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후회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휘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됩니다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안에는 변명도 미안함도 아닌 묘한 평온함이 있었다. 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휘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기울였다. 그 밤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든 저한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 말에 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잔을 돌리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 남편이 있어요. 싸우고 그냥 도망치듯 나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휘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셨겠네요.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말보다 눈빛이 먼저 공감을 전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하죠. 낯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다니. 휘주는 미소 지었다. 낯선 사람이라서 더 편할지도 몰라요. 서로의 상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외로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우연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느꼈다. 라는 잠시 말을 잃었다. 휘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서로의 상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너무 솔직했다. 책임도 약속도 없는 관계.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일 수 있는 만남. 창밖의 햇살이 조금씩 커피잔 위로 번졌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시선을 따라갔다. 그는 잔잔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날엔 그냥 바다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는 자주 갔어요.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졌죠. 지금은요. 그의 질문에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다. 이젠 그 소리가 조금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 바다처럼 제 마음도 비어 있는 것 같거든요. 휘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살짝 감쌌다. 그 손길은 놀랍도록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 불필요한 의도는 없었다. 단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듯한 온기만이 있었다. 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저도 비슷해요. 휘준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불을 켜도 공기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는 그제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말에서 외로움이 진하게 묻어났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했다. 우리 참 웃기네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다니. 휘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마 그래서 가능한 걸지도 몰라요. 낯설어서 솔직해질 수 있는 둘의 시선이 잠시 얽혔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잔잔한 음악과 커피 머신 소리만 남은 카페 안에서 라는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어머니 집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내내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휘준의 눈빛, 그의 손끝의 온기, 그리고 카페에서의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을 켰을 때 낯선 번호가 하나 떠올랐다. 혹시 잠깐 바람 쐬러 가실래요? 메시지를 본 순간 나의 심장은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손가락은 이미 좋아요라는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해운대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다. 저녁의 바다는 낮보다 훨씬 고요했고 바람에는 소금기와 차가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이내 사라졌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길을 걸었다. 이 시간의 바다는 참 이상해요. 난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아무도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휘주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없어도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도 그런 게 아닐까요?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 말이 가슴 한쪽을 찔렀다. 그녀는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결에 비친 달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예전엔 이 소리만 들어도 설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휘준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지금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이젠 누군가 옆에 있어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휘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 순간 자신이 오래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란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바다의 소금기 섞인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옆에서 휘준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춥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란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하네요. 그 말에 휘준이 천천히 그녀를 끌어당겼다. 순간 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 품은 예상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처음엔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지만 곧 조용히 그의 품에 몸을 기댔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둘 사이의 말은 사라지고 남은 건 숨소리와 바람뿐이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휘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의 귓가에 낮게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대답에 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의 품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게 얼마만일까. 그녀는 천천히 팔을 들어 그의 등을 감쌌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다.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휘준이 대답했다. 아마 너무 오래 외로웠던 탓이겠죠. 그 말에 란은 눈을 감았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그들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른다. 서로를 꼭 아는 채 아무 말 없이 바다 냄새를 마셨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위로나 우연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휘준이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은 진심이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바람이 한층 세게 불었다. 그러나 란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부산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매일같이 바다로 향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해도 눈앞에는 파도에 비친 달빛과 휘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더 깊게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혼자 시장을 거닐며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혹시 그가 나를 잊은 걸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짧은 진동이 손끝을 스쳤다. 저녁에 잠깐 바다 보러 나올 수 있을까요?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답장을 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지만 결국 손가락은 네, 괜찮아요. 라고 눌러버렸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해변으로 나갔다. 바람은 그날보다 부드러웠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점점 사라지는 모래사장이 길게 이어졌다. 멀리서 휘준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종이컵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컵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그 말에 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커피를 받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 미세한 접촉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했다. 이상하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만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만나게 돼요. 휘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네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나는 그 바람에 커피 향이 섞여 코끝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모든 감각이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파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듯 커피를 마셨다. 휘주는 말없이 그녀 곁에 서 있었다. 둘 사이에는 바람 소리와 모래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흘렀다. 이럴 때면 시간도 멈춘 것 같아요. 란이 낮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어둠 속 바다에 닿아 있었다. 서울에서는 늘 시계 소리, 차 소리, 사람 목소리, 전부 귀를 막고 싶을 만큼 시끄러워요. 근데 여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휘준이 천천히 대답했다. 조용하니까 진짜 마음 소리가 들리죠. 그의 말에 란은 가볍게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휘준이 손을 뻗어 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살며시 귀 뒤로 넘겼다. 그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닿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란의 숨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휘주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은 바람보다 더 조용했지만 가슴 속으로 깊게 들어왔다. 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우리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휘주는 잠시 웃었다.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그 순간 파도가 발끝을 스치며 차갑게 밀려왔다. 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휘준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이 놀랍도록 따뜻했다. 온기가 손끝에서 팔, 그리고 심장까지 번졌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경계가 남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존재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나는 휘준과 함께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다. 불빛이 점점 드물어지고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호텔 간판만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 들어가야겠어요. 휘준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 대답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헤어지기엔 뭔가 미련이 남네요. 라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얇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가까운 호텔로 향했다. 유리문이 닫히며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버튼 위의 불빛만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맞춰지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자 따뜻한 조명이 둘을 감쌌다. 나는 긴장된 손끝으로 가방을 내려놓았다. 휘준이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 일도 억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밤바다가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도시의 불빛이 물결에 부서지며 반짝였다. 예쁘네요. 그녀가 혼잣말하듯 말했다. 네, 예뻐요. 휘준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섰다.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
숨결이 닿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과 간절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우린 지금 잘못된 길에 있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휘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못이어도 지금은 괜찮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방 안은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이었다. 나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휘준이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와 섰다. 그의 얼굴에는 욕망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괜찮아요. 그의 물음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공기를 바꾸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숨소리 하나하나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휘준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그 따뜻한 온기에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듯했다. 그건 단순한 스킨십의 열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존재로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정 안에서 조용히 지워져 왔다. 아내, 며느리, 엄마, 그 이름들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옅어져 갔고 이제는 거울 속에서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의 눈에 자신이 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휘주는 말이 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란의 심장을 흔들었다. 이렇게 누군가의 온기를 느낀 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녀의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저도요, 휘준이 대답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안았다. 그 품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그 안에서 라는 잠시 세상을 잊었다. 파도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렸다. 라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휘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진심이면 좋겠어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박동만이 남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라는 눈을 천천히 떴다. 방 안은 조용했고 파도 소리가 여전히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을 돌아보았다. 휘주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들고 있었다. 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고요하고 어딘가 슬퍼 보였다. 깨셨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이불을 살짝 끌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저도요. 휘주는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공기에는 커피 향과 함께 약간의 바닷내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시트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일까요? 휘주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생각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네요. 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 역시 후회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그저 현실이 멀어지고 잠시나마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휘주는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그냥 그만큼 외로웠던 거죠. 저도, 당신도, 그 말에 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말은 핑계 같았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한동안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천천히 방 안으로 번졌다. 라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돌아가야겠죠. 휘주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다. 그 짧은 손짓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그 온기를 놓기 싫었다. 햇살이 조금 더 밝아질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잠겨 있었다. 며칠 후, 라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호텔 방에 머물러 있었다. 침대의 온기, 창가의 햇살, 그리고 휘준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도피였을까? 어머니는 그런 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그 말에 란은 억지로 웃었다. 그냥 고향 공기가 좋아서 그래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죄책감으로 점점 무거워졌다. 저녁 무렵 휘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은 어땠어요? 잘 지내고 있나요? 짧은 문장인데도 그녀의 손이 떨렸다. 답장을 쓰려다 몇 번이고 지웠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안 돼. 하지만 지금 끊는 것도 너무 아파. 그녀는 결국 괜찮아요. 당신은요? 라는 짧은 문장을 보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바람이 좀 불어서 당신 생각이 났어요. 그 한 줄이 심장을 쿵하고 울리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창문을 열었다. 부산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휘준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라는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멈춰야 해. 그녀는 속삭였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란의 심장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란은 결국 다시 휘준을 만났다. 서로 연락을 피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있었다. 그들은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창가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그만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휘준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란은 손끝으로 머그컵을 만지작거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와 그녀의 시야를 흐릿하게 했다. 근데요, 이상하죠.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요. 휘준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건 아마 우리가 같은 외로움을 알고 있어서일 거예요. 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힘없이 웃었다. 그럼 결국 우린 서로의 상처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휘준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상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견디는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라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 너머로 흐릿한 세상이 보였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계속 만나면 언젠가 더 아프게 될 거예요. 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멈출 수 없네요. 당신을 보면 이상하게 숨이 편해져요. 그 말에 란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휘준이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 아픈 온기였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카페 안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고 둘 사이의 거리는 다시 좁혀졌다. 그 순간 란은 깨달았다. 이 감정은 이미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비가 완전히 그친 저녁, 하늘에는 희미한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다. 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을 멈췄다. 휘준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 위에 반짝였다. 잠깐만,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였다. 좋아요. 잠깐이면 돼요. 그들은 처음 만났던 바닷가 근처의 작은 호텔 앞에서 다시 마주쳤다. 휘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 말에 란의 가슴이 순간 무너지는 듯했다. 그래야겠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버틸 순 없다는 거. 그들은 말없이 호텔 로비를 지나 방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공기가 낯설게 무거웠다. 두 사람 모두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었다. 방 안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로 가득했다.
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슴은 불안과 그리움이 뒤섞인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휘준이 그녀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젠 당신이 없으면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나는 차마 시선을 들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무서워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게. 그 말에 휘준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감정이 그 손끝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오늘만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휘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금 이 시간만은 그냥 우리 둘만 있으면 돼요. 나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느리게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그래요. 오늘만큼은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잔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창밖의 바다는 검게 잠들어 있었고 바람은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방 안은 그 소리를 흡수하듯 고요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이불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술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곧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 휘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알아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고 있었다. 헤어지기 싫어요. 하지만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요. 휘주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가버리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다시 숨 쉴 수 있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휘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당신이 없으면 다시 세상이 멈춘 것 같을 거예요. 그 말에 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부탁이에요. 내가 떠나기 전까지만 이렇게 안아주세요. 휘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였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귓가를 스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지만 동시에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품에 안긴 채 말이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벽이 밝아오자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고 바다 위로 첫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챙기고 가방을 들었다. 휘주는 아직 잠든 듯 보였다. 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보내야 할 시간이다. 문을 닫을 때 금속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이 유난히 깊게 남았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발소리가 고요한 호텔을 울렸다. 바깥 공기는 싸늘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흩어졌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지고 있었다. 부산의 공기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바람으로 스쳤다. 나는 잠시 뒤돌아봤다. 멀리서 바다의 수평선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곳에 그와의 기억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심장이 서서히 무거워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부산의 거리, 불빛, 그리고 바다.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지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짧은 문장.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이별의 말이 담겨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속삭였다. 고마워요. 나도 잊지 않을게요. 버스는 천천히 고속도로로 올라섰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고 그 진동이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라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의 목소리와 바다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내로, 딸로, 평범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산에서의 그 며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창밖에 아침 햇살이 번져 오를 때 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다시 살아가야지.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따뜻한 슬픔이 남아 있었다. 서울은 여전히 바빴다. 차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붐비는 버스 정류장. 모든 것이 변함없었지만 란의 눈에는 어딘가 낯설게 보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다시 그 일상으로 끌려 들어가야 했다. 집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밀려왔다. 냉장고의 낮은 소음, 시계의 초침, 거실 한켠의 사진 액자.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부산의 바다에 머물러 있었다. 남편 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 라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바람 좀 쐬고 오니까 괜찮아졌어.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이 지나고 불을 끄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부산의 바다 냄새가 아직도 옷깃에 남아있는 듯했다. 눈을 감자마자 휘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그럴까? 그 물음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나는 오랜만에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예전에는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였던 얼굴이 이제는 나라는 사람의 흔적을 조금은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머리카락을 빗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 살아있잖아. 그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그날부터 라는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맞이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녀는 작게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여전히 부산의 바람이 휘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지 않았다. 라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몸이 움직일 때마다 생각은 여전히 부산에 머물렀다. 식탁 위에 놓인 머그컵을 들 때도 지하철 손잡이를 잡을 때도 휘준의 손이 스치던 온기가 떠올랐다. 엄마. 무슨 생각해? 딸의 목소리에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 뒤로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휘준의 목소리가 문득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자주 그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마치 주문처럼 날마다 그녀를 붙잡았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루는 비가 내렸다. 우산을 들고 거리를 걷던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비 냄새 속에 바다의 짠향이 스며든 듯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당신도 이 비를 보고 있을까? 휴대폰을 꺼내 번호 목록을 스크롤했다. 휘준의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지만 손끝은 습관처럼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화면을 껐다. 연락하지 않는 것이 그를 지켜주는 마지막 배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계속 들렸다. 라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커피 향이 퍼지자 그날 바닷가에서 마시던 종이컵 커피가 떠올랐다. 그때의 눈빛, 바람, 그리고 이 순간만은 괜찮아요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까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당신은. 그 말은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휘주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기억 속에서, 바람 속에서, 그리고 아직 따뜻한 손끝 아래에서.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라는 다시 평범한 일상 속에 서 있었다. 남편 민호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필요 최소한에 그쳤다. 식탁 위에는 늘 같은 반찬, 같은 시간에 침묵이 놓여 있었다. 어느 저녁 민호가 말했다.
이번 주말엔 같이 부모님 뵈러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 대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의 말은 예전처럼 무심했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식사 후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 리듬은 부산의 파도 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끝을 비볐다. 그 손끝에 여전히 남아있는 감각이 있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지?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혹은 단지 한 인간으로서 그 어떤 이름도 온전히 자신을 설명하지 못했다. 다음 날 출근길에 버스를 타던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다. 부산으로 향하던 그날 밤처럼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잠시 스쳤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대신 나 자신을 지켜야 해. 버스가 신호등 앞에 멈췄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바람에 흩날리는 가로수 잎을 바라봤다. 그 잎들이 바람을 따라 흔들리듯 자신도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찾으려 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에 펜을 들어 조용히 썼다. 사랑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 그 기억이 나를 무너지게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펜 끝이 멈추자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의 나무들은 연두빛으로 물들었고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퇴근길에 혼자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아직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함에 오래된 문자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는 그 말이 슬픔이 아니라 위로로 느껴졌다. 그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더 이상 고통은 아니었다. 라는 메모장 앱을 열고 짧은 글을 남겼다. 휘준 씨,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 아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 기억은 제 안에서 천천히 빛으로 남을 거예요. 글을 저장한 뒤 그녀는 휴대폰을 닫았다. 이별의 말조차 전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그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람을 맞았다. 부산의 바다와 닮은 냄새가 스쳐갔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잘 지내요, 휘준 씨.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따뜻하게 남을 거예요. 눈을 떴을 때 하늘은 어둠과 빛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평화가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 안의 고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오랜만에 새벽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의 하늘은 연한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거리엔 아직 사람이 드물었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짐이 서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작은 머그잔을 꺼냈다. 김이 피어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이상하게도 손끝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휘준의 손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잔잔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한동안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거울 속의 얼굴에는 여전히 시간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다. 괜찮아. 이제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거실 바닥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서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날 적어둔 일기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었다. 그건 단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기억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 덕분에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다그를 마친 뒤 나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밖에서는 새들이 울고 봄의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전화기 화면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떠올리다 이내 미소 지었다. 이제는 그를 떠올려도 아프지 않았다. 그는 과거가 아니라 그녀 안의 한 부분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햇살이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번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나의 길을 걸어갈게. 그 미소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